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8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들 정민이가 연락이 끊긴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화면엔 정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죠. 무슨 일이 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저는 미나, 어디 있니?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니? 라고 물으려 했지만 아들이 먼저 말을 잘랐어요. 설명할 시간 없다고,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맨발로요. 신발 신지 말고요. 현관 오른쪽 신발장 밑은 절대 보지 말고 그냥 문 열고 바로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통화 중이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아들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내 자식 목소리 톤만으로도 위급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핸드폰만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장을 지나칠 때 잠깐 눈길이 갔습니다. 신발장 밑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들 말을 믿기로 했어요.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뛰기 시작했어요. 68살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3층 계단을 돌 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누가 우리 집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열쇠로 제 집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단 틈으로 위를 살짝 올려다 봤을 때 검은 장갑 낀 손이 보였거든요. 저는 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평범했거든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던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칼로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오이가 똑똑 소리를 내며 잘렸죠. 아들 정민이가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방에 다녀온대요. 저는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야, 장조리도 넣어줬으니까 하루 한 번씩은 꼭 먹어.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전 이제 40인데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40이 뭐 대수야. 내가 보기엔 아직 애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그날 오후 택배가 왔어요. 초인종이 띠리링 소리를 냈죠.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혜진 고객님 택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 여기 김혜진이라는 사람 없는데요? 택배 기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소가 여긴데. 105 맞으시죠? 네, 105 맞는데 저는 김순자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택배 기사가 죄송하다며 돌아갔어요. 그때는 그냥 실수련이 했습니다. 택배 기사도 바빠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낯선 열쇠고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열쇠고리였는데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실수로 넣었나? 혼잣말을 했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관리실에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스티커를 봤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스 점검 재방문 안내 부재 중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성당 가는 시간 빼고는 항상 집에 있는데 부재라니? 관리실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오전 10시쯤 갔었는데 벨 눌러도 안 계시던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전 집에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혹시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105 맞다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셔서 그냥 갔다고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이상했달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 연결됐어요. 미나, 잘 지내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일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망설였어요. 택배 잘못 온 것, 열쇠고리, 가스 점검. 별거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 바쁜데 쓸데없이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밥은 잘 먹고?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버스에서 내리면 다시 전화할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 문틀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이 흙은 뭐지? 혼잣말을 했어요. 문틀 안쪽에 아주 작은 흙자국이 있었거든요. 제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있는데 누가 들어왔던 걸까요?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죠.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이상했어요. 문자도 안 읽히고 전화도 안 되고 전화를 걸 때마다 상대방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넷째 날 회사에 전화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민 씨요? 출장 나가셨는데.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니 보류음이 흘러나왔어요. 딩동댕동 하는 음악이 한참 흐르다가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일정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전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개인정보라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육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느끼는 그런 거요. 저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윤 경장이 접수를 받았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경장님이었는데 친절했지만 눈빛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성인이 일주일 연락 안 되는 건 실종으로 보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경장님,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루라도 연락 안 하는 법이 없어요. 그때 미정 눈이 거실 테이블을 훑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핸드폰이 고장 났거나 분실했거나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회사에라도 연락했을 거예요. 이상해요, 정말. 라고 말했더니 경장님이 일단 기록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기분 나빴어요. 혹시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경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가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치매 의심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를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경장님, 전 멀쩡합니다. 아들이 문제예요. 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장님은 알겠다며 일단 통신사에 연락해서 위치 추적 요청을 해보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할 거라고요. 파출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요. 해당 번호가 착신 차단 설정이 되어 있네요. 라고 하더군요. 착신 차단이요? 누가요? 라고 물었더니 가입자 본인이 설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왜 제 번호를 차단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가끔 발신자 식별은폐 기능도 있어서 정확한 건 본인한테 확인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착신 차단, 발신자 식별은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이상한 게 보였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을 했어요. 문턱 안쪽에 또 흙자국이 있었거든요. 지난번보다 선명하게요. 그런데 제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왔다는 건가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어요. 흙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펴봤죠. 105호. 세입자 변경?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맨발로 계단을 내려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는 고요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만 보고 나왔어요. 지갑도 신발도 외투도 없이요. 11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미나, 어디 있니? 엄마 무섭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68년을 살면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분 이모였어요. 같은 성당 다니는 친구죠. 70살인 옥분 이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야, 너 지금 어디야? 새벽에 공원에 혼자 앉아 있다며? 옥분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라고 말했더니 이모가 말했습니다. 뭔데? 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얼어 죽겠다. 빠르게 걸어서 옥분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했을 때 이모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어요. 자, 일단 이거 마시고. 뭔 일인데 맨발로 돌아다녀?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집에서 당장 나오래. 맨발로. 그래서 나왔다고요. 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요즘 집에서 이상한 거 없었어? 응? 이상한 거라면 택배가 잘못 오고 가스 점검 부재라고 나오고 라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이모가 한 단어만 말했습니다. 주소. 뭐?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모가 설명했어요. 요즘 주소 빌려 쓰는 조직이 있다더라. 우리 동네 단톡방에도 올라왔었다고요. 이모가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동네 주민 단톡방이었어요. 봐, 여기. 노인 독거주택 주소 도용주에 이런 거. 이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어요. 독거 노인들 집을 빈집처럼 만들어서 서류상으로만 세입자를 등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혼자 살잖아. 정민이도 자주 안 오고. 혹시 타겟이 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라고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야, 지금 당장 파출소 가자. 윤 경장한테 얘기해야 돼. 우리는 다시 파출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옥분 이모랑 같이요. 윤 경장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경장님, 집에서 누가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맨발로 나오래서 나왔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로요. 경장님이 펜으로 뭔가 끄적이며 물었습니다. 맨발로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계단에서 봤어요. 검은 장갑 낀 손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같이 가보시죠. 현장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경찰차 시동이 걸렸어요. 부릉 소리를 내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층을 올라갈 때마다 띵, 띵 소리가 났습니다. 3층의 내려복도를 걸을 때 옥분 이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문 잠겨 있네요. 열쇠 있으세요? 없어요. 맨발로 나와서요. 라고 말했더니 경장님이 관리실에서 마스터키를 받아와야겠다며 내려갔습니다. 경장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이 옥분 이모가 문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이거 봐.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문고리에 흠집이 있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모가 가리켰습니다. 작은 흠집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거였습니다. 경장님이 마스터키를 들고 올라왔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 라고 말했지만 제 눈엔 보였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사진틀. 각도가 달라요.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진틀이요? 네. 저 거실 사진틀이요. 원래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지금 반듯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경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집의 각도를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켜온 그 미묘한 각도들을요. 경찰은 갔고 옥분 이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를 내렸어요. 보글보글 커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잔을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내려놨죠. 사진틀을 다시 원래 각도로 돌렸습니다. 살짝 왼쪽으로요. 쓱 소리를 내며 틀이 돌아갔어요. 그래야 우리 집 같았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습관들은 아직도 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순자야, 집에는 비밀 장소가 있어야 해. 그래야 위급할 때 쓸 수 있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실제로 집 곳곳에 작은 비밀 공간들을 만들어뒀었습니다. 테이블 다리 속, 우편함 뒤, 문틀 위. 남편은 그런 곳에 열쇠나 메모를 숨겨두곤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로 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있는 낡은 나무 테이블이었죠. 남편이 손수 만든 테이블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테이블 밑을 들여다봤어요. 테이블 다리 중 하나가 속이 빈 구조였습니다. 나사를 돌리면 열리게 돼 있었죠. 손으로 나사를 천천히 돌렸어요.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나사가 풀렸습니다. 테이블 다리가 열렸어요.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와 낡은 수첩이었어요.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문패만 바꾸는 사람들은 문턱에서 냄새가 난다. 가스, 페인트, 접착제. 그 아래 주소 목록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주소들이었어요. 105호, 203호, 307호. 각 주소 옆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203호 문패 교체됨. 주민 모름. 2019년 7월 2일 307호 우편함에 낯선 이름. 2020년 1월 10일 105호 주의 필요. 105호. 우리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동네의 주소 돌려치기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식처럼 기록해뒀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또 한 번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이상하면 우편함 뒤쪽 고정 나사를 봐라. 거기가 제일 먼저 바뀌거든. 저는 수첩과 열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우편함을 봤어요. 우편함 뒤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나사 2개가 있었죠. 자세히 보니 나사가 새 것이었어요. 주변 나사들은 다 녹슬고 낡았는데 이 2개만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교체한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장 쪽으로 돌아섰어요. 아들이 보지 말라고 했던 신발장 밑이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신발장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얇은 마그넷 케이스였어요. 안에는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복제키였습니다. 우리 집 열쇠 복제키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는데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만에 받았어요. 미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집이 창고로 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고객 자료를 추적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우리 동네 주소들이 여러 금융 서류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답니다. 모두 독거노인 가구였고 모두 실제 거주자와 다른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주소 중 하나가 우리 집이었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주소로 누군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김혜진이라는 이름으로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계약서가 있었대요. 김혜진. 택배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더 조사하다가 조직이 눈치챈 것 같았대요.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들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핸드폰도 감청당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대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누가 우리 집에 들를 거예요. 어떻게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제가 흔적을 남겨뒀거든요. 일부러요. 그들이 확인하러 올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먼저 내보낸 거였습니다. 맨발로요. 신발장 밑에는 제가 건드린 게 있을지 몰라서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대답 대신 통화가 끊겼습니다. 발신 위치는 비공개로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시 윤 경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집에 누가 온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 경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경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몰라 숨어서 지켜보죠. 오후 2시 반에 윤 경장이 왔어요.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안을 살펴봤어요.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눈에 띄게 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거실 사진틀 각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부엌 소금통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전기 차단기 레버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경장님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생활하다 보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우리 집만의 각도가 있어요. 경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분 이모가 전화했어요. 지금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와요. 같이 있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왔고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어요. 시계가 2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건너편 계단 옆에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누가 오면 확인하고 바로 들어올게요. 경장님이 나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와 옥분 이모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2시 55분.
2시 57분, 3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제 손을 옥분 이모가 꽉 잡았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누군가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소리를 냈죠.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에서 바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방문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남자들은 곧장 신발장으로 갔어요. 신발장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테이블 다리를 만졌어요. 마지막으로 현관 우편함 쪽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30초도 안 걸렸어요. 남자들이 나가려는 순간 윤 경장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경장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어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대답했어요. 아, 저희 전에 여기 살았었는데 물건 좀 찾으러요. 주민 허락 받으셨나요?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경장님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30분 뒤 윤 경장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놓쳤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했어요. 저와 옥분 이모는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리링.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였어요. 50대 초반쯤 되는 여자였는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문을 열자 미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경찰차가 와 있길래 깜짝 놀랐잖아. 미정이 말했어요. 저는 대충 설명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미정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그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미정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얼마나 무서웠어. 괜찮아? 미정은 따뜻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으니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아드님 찾는데도 도와줄게. 고마워, 미정아.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혹시 전입세대 열람 같은 거 해봤어? 누가 언니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아, 그런 게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주민센터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 고맙네라고 말했더니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꼭 바로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미정이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옥분 이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미정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네에서 소문 들었거든. 미정이네 사무실이 전세 사기난 곳이랑 연결됐다는 얘기가 있어. 설마.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말했어요. 나도 확실하진 않아. 근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모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잠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어요. 아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차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예요. 미정은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 안에 뭔가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박스에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주소가 적힌 라벨이었습니다. 미정이 비닐로 박스들을 덮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이모와 성당 친구 한 명을 더 불렀습니다. 우리 셋은 집에 모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모들이 물었어요. 뭔데? 저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리 속에 수첩이 있었어요. 혹시 다른 데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뒤, 침대 밑, 화장실 선반 위. 1시간쯤 지났을 때 옥분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여기 봐. 주방 싱크대 밑이었어요. 배수관 뒤쪽에 작은 지퍼백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안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거였어요.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이 쓰던 노트북이었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소 XLSX.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표가 나타났습니다. 주소, 날짜, 이름 메모.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 우리 동네 주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소마다 여러 개의 이름이 연결돼 있었어요. 한 집에 서너 명씩 세입자가 바뀐 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105호 우리 집주를 봤어요. 김혜진, 이상훈, 박민수.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2년 사이에 모두 등록된 거였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옥분 이모가 말했어요. 순덕아, 이거 대단한 증거야. 그때 파일 맨 아래 메모가 보였습니다. 의심인물 미정부동산, 김씨 관리실, 박씨 지역 건설사. 미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을요. 성당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전입세대 열람 결과 확인했어요? 저는 USB를 재빨리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 웃으며 물러봤어요. 아직 확인 못했는데. 언니, 빨리 확인해 보세요. 미정아 고마워 신경 써줘서.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미정 눈이 거실 테이블을 훑쳤습니다. 테이블 다리가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수첩을 꺼내느라 그대로 둔 거였죠. 미정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언니, 그거 왜 열려 있어? 미정이 물었어요. 아, 그게 물건을 찾다가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미정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갈게, 언니. 미정이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옥분 이모가 속삭였어요.
순자야, 미정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윤 경장에게 전화했어요. USB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경장님이 왔습니다. USB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거 대단한 자료네요.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였어요. 미나,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 3시에 또 와요.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저와 옥분 이모, 성당 친구는 건너편 빈집에 숨기로 했습니다. 경장님은 복도 계단참에 숨어 있기로 했어요. 우리는 각자 위치로 갔습니다. 건너편 빈집은 관리실에서 열쇠를 빌렸어요. 리모델링 중이라 비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시계가 2시 50분을 가리켰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분 이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2시 55분, 2시 57분, 3시, 엘리베이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남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어제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리 집 앞으로 걸어왔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윤 경장이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멈췄어요. 신분증 제시하시고 여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설명하세요.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말했어요. 저희 집주인 심부름으로 왔어요. 집주인이 누구죠?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미정 씨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정 씨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계단으로요. 경장님이 뒤쫓았습니다. 저희들도 빈집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패딩 남자들도 뛰었어요. 하지만 경장님이 무전기를 꺼내 외쳤습니다. 1층 출구 봉쇄 요청. 아래층에서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결국 미정과 남자들은 2층 계단참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경장님이 USB를 보여주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패딩 남자들의 차량을 조사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트렁크에 주소 라벨 박스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동네 주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입신고 서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장님이 미정을 신문했어요. 미정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미정은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독거노인 주택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겁니다. 빈집처럼 만들어서 유령 세입자를 등록하고 그 세입자 명의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수법이었어요. 노인들은 전입신고가 됐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노인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언니는 혼자 살고 아드님도 자주 안 오잖아요.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어?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복제키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정이 대답했어요. 관리실 직원과 짜고 마스터키로 복제했어요. 관리실 김 씨도 연루돼 있었던 겁니다. 남편 USB 파일에 적혀 있던 그 사람이요. 경장님이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미정이 설명했어요. 정민 씨가 회사에서 고객 자료를 추적하다가 패턴을 발견한 거였어요. 조직에서 눈치채고 미행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연락을 끊었던 거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저희도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미나, 미나.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무서우셨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해 줬어요. 회사에서 고객 중 하나가 이상한 대출 패턴을 보였대요. 여러 주소로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모두 우리 동네 독거노인 주택들이었답니다. 그 중에 우리 집 주소도 있었어요. 아들은 깜짝 놀랐대요. 엄마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답니다. 더 파고들었더니 조직이 눈치를 챘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조직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아들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핸드폰도 감청당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위험해질까 봐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기억하셨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테이블 다리 속 수첩이랑 USB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조직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처 신고를 못 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자료와 회사 데이터를 결합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죠. 하지만 조직이 먼저 움직였어요. 엄마 집에 침입해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먼저 대피시킨 거예요. 맨발로요.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나. 아들이 웃었어요. 엄마가 용감하셨어요. 혼자서 다 알아내시고 증거도 찾으시고. 아니야. 아버지 덕분이지.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윤 경장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민 씨 덕분에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남편분이 남긴 자료도 결정적이었어요. 5년 전 자료들이 패턴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거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경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미정은 알선 및 사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관리실 김 씨도 공범으로 입건됐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어요. 우리 동네에만 12가구가 피해를 받더라고요.
모두 독거노인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소를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경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사진틀이 여전히 제가 맞춰놓은 각도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틀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집에 계속 살기로요. 아들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고요. 포기할 수 없어요. 대신 도어락을 바꿨어요. 비밀번호도 제가 직접 설정했습니다. CCTV도 달았어요. 현관 앞과 거실에요. 그리고 옥분 이모랑 성당 친구들이 매일 들러줬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테이블 다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여전히 속이 빈 구조였어요. 이제는 비어 있었지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어요. 69살이 됐습니다. 고마워, 미나. 저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안 무서워.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사진틀, 소금통, 우편함.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한 각도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 누가 와도 알 수 있어. 우리 집 각도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아들이 웃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당에서 받은 작은 종이 창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땡그랑 소리를 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년은 약하지 않아요. 천천히, 더 정확히, 끝까지 보는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봤어요. 거실에 걸린 사진이었죠.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테이블 다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집에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요? 이 집을 지키는 건 각도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당신의 사랑, 정민이의 사랑, 그리고 제 사랑이요. 그게 진짜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68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요. 맨발로 뛰쳐나온 그날처럼요.